경기도의회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 들어갔습니다. 국민의힘 예결위 위원들은 김동연 지사의 핵심 공약 사업 예산 삭감을 예고했고 민주당은 선순환 재정을 지지했습니다.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이 지정수량의 12배를 초과한 위험물을 불법 저장하는 등 도료 제조업체 내 불법 행위 7건을 적발했습니다. 의정부시가 8호선 연장과 GTX F 노선 유치 등 미래 철도망 해법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지난 8월 GTX C노선 연내 착공 일정을 발표한 이후에 주변의 집값이 상승하고 있다는 집계가 나왔습니다. 관련 소식 전해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경기도의회가 내년 예산과 관련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과 민주당 사이에 또다시 갈등이 시작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국민의힘 예결위원들이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핵심 공약사업 예산 삭감을 예고했습니다. 김소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김정호 대표의원을 비롯한 국민의힘 예산결산위원회 위원들은 지난 29일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정부는 내년도 방침을 건전재정 기조로 예산을 편성했는데 경기도는 어려운 재정 여건은 아랑곳하지 않고 확장 재정을 강행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잘못된 거에 대해서는 반드시 이걸 짚고 삭감의 기조로 저희가 검토를 하겠다는, 집중 검토하겠다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법적인 절차 위반한 거,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00% 이상, 1400% 이상의 어떤 이렇게 갑자기 증액된 부분에서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면밀히 검토해서 그 부분들을 짚어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들은 김동연 지사의 역점 사업인 체육인 기회소득과 농어민 기회소득, 기후행동 기회소득 등이 사전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며 해당 사업 예산의 전액 삭감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또 시내버스 공공관리재 운영비 1,000억 원도 원칙 없이 편성됐다며 삭감을 예고했습니다. 그 밖에도 사회혁신 공간 조성과 증액된 장애인 기회소득,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대응 소상공인 피해 점포 지원 등 김 지사의 핵심 사업도 삭감 대상으로 분류했습니다. 경기도의 더불어민주당 남종석 대표의원은 곧바로 입장문을 냈습니다. 지금은 긴축이 아닌 선순환 예산이 필요하다. 공공에서부터 적극적으로 재정을 투입해 서민과 자영업자, 취약계층이 경제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경기도의 확장 재정에 힘을 보탰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다음 달 14일까지 내년도 본예산안 심의를 진행합니다. 하지만 건전재정을 내세운 국민의힘과 선순환 재정을 내세운 더불어민주당의 기싸움이 예고되면서 김동연 지사의 내년 역전사업 예산이 무사히 통과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소영입니다.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이 지정 수량의 12배를 초과한 위험물을 불법 저장하는 등 도료 제조업체 내 불법 행위 7건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경기도 특사경은 지난 10월 11일부터 11월 10일까지 도내 도료 제조업체 20개소를 대상으로 불법 위험물 저장 행위 등을 조사했습니다. 그 결과 위험물 안전관리법 위반 혐의로 업체 관계자 7명을 형사 입건했습니다. 주요 위반 사례를 살펴보면 의왕시의 한 제조업체는 저장소가 아닌 공장 부지 내에 지정 수량의 12.8배에 해당하는 위험물을 저장하다 적발됐습니다. 또 부천시의 한 제조업체는 허가받은 저장소가 아닌 공장 앞마당에 지정 수량의 9.2배에 달하는 위험물을 저장해왔습니다. 의정부시가 8호선 연장과 GTX F 노선 유치 등 미래 철도망 해법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의정부시는 지난 11월 28일 김민철, 오영환, 최영희 국회의원과 전문가, 시민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미래 철도망 구상 토론회를 열었다고 밝혔습니다. 토론회에서는 8호선 연장과 GTX F 노선 유치의 중요성과 함께 타당성 확보 아이디어와 예타 면제 등 정책적 배려의 필요성이 지적됐고 신설 역수에 비해 노선 길이가 길어 막대한 운영비가 들어가는 것에 대한 부당함이 지적됐습니다. 의정부시는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을 토대로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에 건의할 계획입니다.
GTX C노선 연내 착공 일정을 국토교통부가 지난 8월 발표한 이후 주변 집값이 상승하고 있다는 집계가 나왔습니다. 네, 부동산 인포 권일 리서치 팀장 전화 연결해서 관련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권일 리서치 팀장입니다. 예, GTX-C 노선은 수원과 안산, 안양, 과천 등 경기 남부 지역에서 이제 서울 삼성을 지나 청량리 그리고 의정부, 양주, 경기 북부 지역으로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최근에 이들 주변 집값이 좀 움직임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상황이 어떻습니까? 지난달 기준 경기도 아파트 매매가는 3.3제곱미터당 평균 1,889만 원으로 7월 대비해서 16만 원이 오른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 가격은 이제 평균값이기 때문에 경기도 세부 지역으로 들어가 보면 이보다 더 오른 곳들도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눈길을 끄는 거는 경기도 평균을 상회한 그 상위 8개 지역 가운데 수원, 안양, 과천, 안산, 의정부 등의 5개 지역이 공통적으로 GTX C 노선이 지난다는 점입니다. 이들 지역은 7월 이전까지는 마이너스 변동률을 이어가면서 약세를 보이다가 C 노선의 연내 착공 소식이 전해진 이후에 보합 또는 상승으로 돌아섰습니다. 거래량도 늘어나서 수원, 안양, 의정부, 양주 등은 경기도 매매 거래량 상위 10위권 내에 이름도 올리기도 했습니다. 네, 매매 증가에는 외지 투자 수요의 유입도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오는데요. 어떻습니까? 실제로 한국부동산원 월별 매입자 거주지별 통계에 따르면 추정이 이제 가능한데요. 해당 통계에 따르면 이제 경기도 시군구 지역의 외진 매매 거래량 증가 순위 상위 5개 지역 안에 수원과 안양, 의정부가 이름을 올렸고 양주는 12건으로 8위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외지인들이 관심을 갖는다는 거는 이제 뭔가 재료가 있다는 걸 의미하는데요. C노선 착공 계획 발표 이후에 그러니까 동시에 매매가, 매매량, 외지 투자 등 부동산의 전반적인 지표가 상승했다는 것은 GTX C노선이 호재로 작용하고 있음을 뜻합니다. 네, 이 흐름이 앞으로도 이어질지가 궁금합니다. 특히나 C노선 주변의 경기 북부 부동산 시장 움직임은 어떻게 전망해 볼 수 있을까요? 일단 지나친 낙관은 피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고금리인 상황이기 때문에 시장을 관망하는 수요자들이 점차 늘고 있기 때문인데요. 또한 이제 철도라는 것 자체가 한두 해 공사에서 개통되는 것이 아닌 만큼 긴 시각으로 접근이 필요합니다. 다만 부동산 시장이라는 게 호재에 따라서 이제 회복이 되고 성장하는 만큼 GTX C 노선이 계획대로 착공을 한다면 이들 지역의 흐름은 다른 지역들과 비교해봐서 좀 더 좋게 움직일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부동산 인포 권일 리서치 팀장이었습니다. 요즘 장 보러 나가면 비용 얼마나 지출하십니까? 몇 개 담지도 않았는데 10만 원을 훌쩍 넘기는 경우가 부지기수입니다. 네, 실제로 3개월 연속 물가가 상승했는데요. 특히 신선식품이나 외식비 등의 생활 물가가 크게 오른 것으로 나타나면서 서민 경제에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보도에 장혜원 기자입니다. 평일 오전의 한 마트. 매대 주변이 비교적 한산합니다. 장을 보러 온 소비자들은 물건을 들었다 놓기를 반복. 장바구니에는 반드시 사야 할 물품이나 할인이 적용된 물품들이 상당수입니다. 하다못해 귤을 사나 배 사나 엄청나게 몇 곱이 올라가지고 이게 그것이 좀 굉장히 망설여지고 부담스럽고 어떻게 보면 사는 입장에서 고통스럽죠. 전통시장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값은 비슷해도 양이 줄어 장바구니가 더 가벼워졌다는 것을 실감할 수 있습니다. 이게 같은 600g이면 예전 같으면 어느 정도 4인 가족이 그래도 먹을 수 있었는데 조금 약간 부족하다? 실제로 올해 3분기 우리나라 소비자 물가 동향을 살펴봤더니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1% 올랐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이 3.7%로 가장 높았고 울산과 인천이 각각 3.4%와 3.3%로 뒤를 이었습니다. 품목별로 보면 사과와 담관 같은 제철 과일이 26.2%, 채소류 5.4%, 어패류 2.8%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로 계절에 따라 가격 변동이 큰 신선식품의 상승폭이 컸는데 지난해보다 12%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외식 물가도 큰 폭으로 상승하면서 서민들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외식 물가는 평균 5% 넘게 올랐고 전체 품목 36개 가운데 피자와 햄버거, 오리고기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치솟은 물가 때문에 덩달아 소비 심리도 위축되면서 지난 6월부터 회복세를 보였던 소비 심리가 9월부터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전문가들은 내수 불안과 전쟁의 여파로 글로벌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긴축 재정까지 예고해 내년 서민 경제도 낙관적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민간 부분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국가마저 재정 주체를 이렇게 확장하지 않으면 정말 한국 경제는 더 안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당장의 정부 부분이라도 지출을 위해서 좀 민간 부분의 어떤 불황 부분을 정부가 좀 이렇게 커버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한국은행에서도 내년 경제 성장률은 올해보다 낮고 물가는 더 상승할 것으로 내다본 만큼 당분간 서민 경제에도 먹구름이 들이울 전망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장혜원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의정부시에 오는 2028년 안전교육 체험시설인 국민안전체험관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의정부시는 지난해 국민안전체험관 부지 공모 선정에 된 데 이어 11월 행안부의 국민안전체험시설 공모 심사에서 건립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습니다. 밀락동 푸른마당 근린공원에 들어설 국민안전체험관은 지상 4층, 지하 1층 규모로 교통과 범죄 등 6대 안전 분야 체험과 화생방과 민방위 등 전시 재난 프로그램 등이 제공될 예정입니다.